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야기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권 위기? 없다. PF 위기? 없다. 전부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복현 금감원장마저도 지금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설 없을 것이라고 장담 못한다. 6, 7월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에서 10%만 터집니다.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석차를 보느니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성적표를 볼 때가 아니라 뭐라도 살리려고 지금 점수라도 올리려고 난리를 쳐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위기가 없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월 위기설이 없었냐? 자, 3월이에요.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어떻게 됐어요? 3월에 급증했죠. 저축은행은 11.26%. 즉 PF 대출을 내준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는 못 받았다. 증권은 17.75%로 거의 10개 중에 2개, 한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못 받은 셈이죠. 근데 문제는 토담대나 관리용 토지신탁 이런 걸 제외하고 요것만 봤을 때도 연체율이 이만큼이다. 이게 3월 말에 나왔던 지표예요. 4월 위기설 없었습니다. 안 터졌는데요? 안 터지긴 뭘 안 터져요. 저렇게 다 나왔던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봉 10%나 20% 깎는다고 해봅시다. 월급을 갑자기 회사가 힘들다고 10%나 20% 내 월급을 깎아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회사 망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 욕하죠. 근데 받아야 될 대출 이자를 10%, 20% 못 받고 있는데 왜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망했다. 그래야만 경제 위기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져서 경제 위기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른다.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번진 거죠.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가지고 경매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질 징조였죠. 근데 안 터졌어. 무슨 위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아까 상가 경매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아파트 경매가 어디까지 번졌어요? 반포자이, 음마아파트, 나인원 한남 이런 데까지 번졌어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곳 중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곳들. 그것도 뭐 때문에 터졌어요? 어떤 경우는 전세금을 못 돌려서 터졌어요. 집값의 반밖에 안 되는 전세금도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진짜 마지막 보루예요. 집주인들을 못 버티니까 지금 전세금 올려서 버티려고 하는데 금리 내려줘가지고 사람들 여력을 더 쥐어 짜내가지고 세입자들 그걸 맞춰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여력이 그만큼 돼요? 소비가 무너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세 보증보험 하나 믿고 전세가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세가 올리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무너지기 싫으니까 자꾸 세입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사태의 진실이다. 그래도 망한 데 없잖아요. 터진 거 없잖아요. 왜 안 터졌겠어요? 연장해줬으니까. 1분기에 저렇게 PF 연체율이 지금 11%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를 늘려줬어요. 저축은행에서. 왜? 안 늘려주면 터지니까. 이게 3,700억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가뜩이나 지금 손실 나고 있는데 저거 터져가지고 확정 손실 되면은 폭망하니까 지금 만기 연장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도? 이거 보시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서 활발히 이루어졌고 채권 재조정했다. 채권 재조정했다는 게 만기 연장해줬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디도?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어때요? 매각도 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4월 위기였고 지금 그거를 만기 연장해가지고 뒤로 밀었을 뿐인데 무슨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4월 위기설 안 터졌는데요? 위기 없었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위기를 밀어가지고 끝나지 않은 거냐. 예를 들어서요, 진짜 위기 없었으면은 위기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계속 연체율 증가하고 왜 PF 사업장에서 문제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힘들어졌냐. 근데 또 위기 없었대요. 야, 우리 집 빚 많아가지고
위기 나게 생겼어. 그래서 매일 밥 잘 차려 먹다가 매일 라면만 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라면도 하루에 3끼에서 2끼로 줄이게 생겼어요. 아직도 잘 먹고 있으니까 위기 없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간단한 게 자기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위기라고 할 거면서 저축은행 보험사 이런데 증권사 이런 데니까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고서 터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이렇게 미루면서 그러면은 그래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려고 하잖아. 대신에 미루는 동안에 위기 안 터질 정도로 잘 정리하고 있다. 개뿔 정리하긴 개뿔. 부동산 PF 차입금 15% 늘었다. 자, 만기 연장해주고 그동안에 빚이 줄어야 되는데 빚이 늘었다는 소리는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소리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딱 겉보기만 보고서 PF 터져봤자 얼마나 터지겠어. 한 5에서 10% 내로 관리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막상 까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확답을 못 주는 거예요. 확답했다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 욕은 혼자서 바가지로 다 먹을 텐데. 그래서 9곳은 자기 자본을 초과를 했다. 보니까 태영건설을 비롯해서 호롱글로벌, 두산건설 등등. 얼마 전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 모기업에서 지원해줬다고 그랬죠. 이런 데가 벌써 9곳이 넘어갔어요. 9곳이 넘어갔다는 거 자체 둘째치고 차입금이 15%나 늘었다. 즉 빚이 15%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PF를 정리해야 되는데 레고랜드 이후 정리가 안 됐죠. 계속 빚을 늘려가지고 돌려막기로 늘려놨어요. 이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정리한다고 그랬죠. 정리한다고 했는데 장담을 못 하겠다는 소리다. 그리고 PF 현장을 보면은 60%가 책임 준공인데 이게 PF 현장 60%를 6개 건설사가 책임 준공으로 거의 독식하고 있다시피 한데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은 연이어 붕괴를 한다. 다행히 처음에 터진 게 태영건설이라서 그렇지 이런 데 터지면요 중국으로 따지면은 헝다 터지고 나니까 막 비구이 위안 이런 데까지 다 번졌죠. 4월 위기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기는 4월에 지금 연체율이 3월 말에 엄청 올라갔다. 4월에 원래 위기였다. 총선이라서 돈 퍼부어서 막았을 뿐이지. 그리고 만기 연장에서 뒤로 밀어가지고 총선 이후로 터트리도록 밀었을 뿐이지. 그래서 5에서 10% 정리한다는데 한기평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조사가 50%가량 진행된 현 시점에서 증권사 전체 PF 익스포저의 58.4%가 요주의 이하이다. 요주의 이하는 뭐라고 불러요?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부르죠. 고정 이하 여신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부실 채권이라고 부른다. 절반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60% 가까이가 요주 이하이다. 5에서 10%는 무슨 5에서 10%냐. 근데 증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PF의 질이 좋다. 그래서 당국의 위기의식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 6개 시공사 리스트 아직 안 남겼는데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PF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빚을 잔뜩 내서 내가 가게를 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빚도 너무 많고. 내 돈 거의 없이 빚으로만 거의 시작했다고 봅시다. 근데 프랜차이즈 빚도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대출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어요. 근데 가격을 내리지도 못해. 내리면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프랜차이즈에서 정해준 가격이라 내리지도 못해요. 이 가격은 절대 못 파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지금도 청약시장 보면 어때요? 봄 성수기 무색한 5월 청약 선적. 평균 경쟁률 3.35대 1. 보통 청약 경쟁률 4대 1이면은 그 단지는 청약이 실패한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이 3.35대 1이라는 거는 청약이 실패한 단지들이 태반이란 소리예요. 지난해 5월 평균 경쟁률 11.21대 1과 비교하면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거의 청약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리고 어찌저찌 청약을 받았어요? 청약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요? 입주도 못하고 있다. 입주율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어디? 수도권 아파트. 서울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대출 안 나와서 기존 주택 안 팔려서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분양권 매도 지원, 세입자 미확보. 그러니까 요거 결국에는 남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받았던 사람들. 이 비중은 줄었다. 즉 청약시장에 다주택 투기꾼들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이든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승장이라고 아무리 부추겨도 안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말에 낚여서 실수요들, 분양받은 실수요들이 잔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주택을 매각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건설사 거든 투기꾼 거든 다 지금 실수요들한테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거고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집 사라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샀다가 다 물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괜찮다 라고 했는데 까면 깔수록 위험하니까 계속 간담회 하고 단호하게 PF 정리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계속 완화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는 정리 가능하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이 없었다요? 없었던 일이었다면요 끝까지 없었어요. 오히려 안전해졌어요. 그거 몰라요?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도 해치웠다고 생각하고 해치웠나 하면은 살아나는 거? 근데 해치웠나 말도 나올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정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이 말을 굉장히 의심해 봐야 된다. 한기평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N원 위기설 늦어도 하반기는 없어질 것이다. 7, 8월이 지나면 N월 위기설이 없어질 것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N월 위기설은 하반기쯤 없어진다. 저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만기 연장해가지고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위기설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월 위기설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N월 위기설이 아니라 N월 위기가 터져버리면 위기설은 더 이상 없어진다.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위기설이 아니라 위기가 터질 것을 예측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